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아이디의 김조원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미디어를 소개해 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먼저 퀴비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라디오에서도 되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네. 서비스였는데요. 그 2020년 OTT 업계 최대 기대주로 꼽혔죠. 퀴비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최근에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조사 기관인 그 센서타워에서 최근 퀴비 서비스 시작 후 가입한 무료 사용자 91만 명 가운데 불과 8%가 그러니까 7만 2천 명이거든요. 3일 안에 유료 사용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퀴비의 애플 스토어 순위도 서비스 시작 후에 3위에서 6월 중순 28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퀴비 측은 이제 반박을 했어요. 누적 다운로드 수가 560만에 달한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서비스 시작 후 가입자 가운데 10%만 유료로 전환했고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 중 몇 명이 유료 사용자로 전환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전의 뉴미디어 트렌드를 들어보니까 퀴비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스트리밍계의 틱톡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퀴비는 프리미엄 콘텐츠로 TV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굉장히 짧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모바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이 그냥 단순히 짧게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영화나 TV에서 볼 만한 콘텐츠를 짧게 만들면서 소비자의 시청 패턴을 바꾸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요. 그래서 퀴비에 조금이라도 적응하게 되면 TV나 영화를 보게 되는 것들이 기존의 방송 콘텐츠 포맷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2010년대에 넷플릭스가 OTT라는 시장을 열었다면 2020년대에는 퀴비가 이런 쇼폰 프리미엄 플랫폼 시장을 열어서 소비자 시청 패턴을 바꿔보겠다라고 해서 무시무시한 전략을 가지고 온 건 사실입니다. 네. 올해 CES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퀴비가 출시되기 전에 OTT 시장에서 뭐 넷플릭스를 위협할 정도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순위를 보니까 뭐 3위에서 284위로 떨어졌거든요. 네. 퀴비 이런 이유는 어디서 봐야 할까요? 그 OTT 업계에 따르면 퀴비가 이제 소비자 요구와 OTT 시장 흐름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체 제작 콘텐츠, 소위 요즘에 오리지널이라고 표현하는 네. 개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인지도가 낮고 소비자 서비스 시작 후 직후 자체 콘텐츠를 50편 정도밖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50편 다 보면 볼 게 없다는 얘기고요. 근데 50편이 굉장히 긴 콘텐츠들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품질 콘텐츠긴 하나 짧은.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2020년 말까지 그 수를 125편을 늘린다고 했는데 뭐 경쟁 서비스인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HBO 맥스, 예. 뭐 피콕 같은 거는 자체적 영화 드라마들이 뭐 디즈니만 해도 35편, 영상 400편 이상 공개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짧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실 디즈니는 좀 이기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디즈니 이기기는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퀴비가 제작비 자체로 보면 디즈니 못지않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보통 20% 평균 제작비 20% 이상 제작비를 더 투자했고요. 퀴비의 자체 제작 콘텐츠 제작 비용은 분당 10만 달러라서 한 1억 2천만 원? 그 60분짜리를 찍는다고 하면 한 70억이 넘는.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비가 한 편당 아직도 10억 정도? 네. 많게는 20억까지 가긴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럼요. 헐리우드도 보통 40억에서 뭐 50억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큰 제작비라서 유명 배우나 감독들이 많이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콘텐츠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나 아니면 셀럽들이 나오는 콘텐츠들이고요. 근데 일주일에 제공되는 콘텐츠 숫자가 적고 그리고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 상대적으로 조금 힘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보다는 여전히 그 사이니지, 그러니까 길에서 광고판이라든가 대대적인 그런 온오프라인 광고를 통해서 가입자들을 확보를 하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마케팅 전략을 짜서 뭔가 새로운 광고 CM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 사실 퀴비도 할 말은 있을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독료도 아주 싸다고 생각을 했지만 처음에 뭐 디즈니라든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아주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네.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가 여러 가지 가격이 존재를 하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훌루라든지 ESPN 플러스 같은 다른 패밀리 상품들을 같이 가입하면 뭐 할인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초반에 뭐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는 1년 그러니까 애플 TV 애플 제품을 네네. 사게 되면 1년 동안 무료. 뭐 이런 고객들 친화적인 혜택이 가격 좀 정책을 있었네요.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물론 뭐 티모바일에서 1년 동안 퀴비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인지도가 낮고 그래서 뭐 연말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200만 명 정도 가입자를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퀴비가 세운 첫 해 가입자 목표 450만 명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네. 방송을 예전 걸 다시 듣기를 해보니까 이사님께서 네. 퀴비를 많이 칭찬을 하시고 이제 네.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뭐 어떻게 퀴비가 이렇게 될 줄 뭐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상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설치를 하고 봤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디즈니가 성공한 비결과 퀴비의 성공한 비결, 실패한 비결이 또 어떻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뭐냐면 라이브러리 컨텐츠라고 하면 이미 알려진 컨텐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성공할 때 프렌즈라든지 오피스라든가 굉장히 유명했던 그 시트콤이라든가 드라마들을 많이 보유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오리지널을 제작했다면 퀴비는 그냥 오리지널로만 시작을 했고 그게 오리지널이 사실 모두 새롭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결국 좀 친숙한 콘텐츠도 필요한데 네. 그런 걸 전무했다. 그리고 모바일경을 강조했지만 코비드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기보다는 집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많아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아예 배제를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TV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 지금 뭐 서비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리지널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오리지널로만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증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퀴비처럼 이 프리미엄 숏폼 콘텐츠를 카카오에서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14일 날 카카오M 김성수 대표, 네. 예전에 CJ E&M 대표님이기도 하셨죠. 매니지먼트로부터 콘텐츠 제작, 공급, 부가가치 창출까지 한 번에 어우를 수 있는 패키징 서비스를 콘텐츠 사업 근간으로 본다면서 이제 곧 나올 톡TV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카카오엠은 2023년까지 3년 동안 3천억 원을 들여서 오리지널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서 240개 이상을 제작한다고 했고요. 대부분 콘텐츠가 20분 이하의 쇼폼 콘텐츠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퀴비랑 어떻게 보면 흡사한 부분들이 네. 있죠. 근데 카카오 계열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 M은 또 생소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가요? 카카오엠은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카카오 계열의 종합 콘텐츠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국내 음원 투자 유통 시장점을 바탕으로 음악 콘텐츠 제작부터 아티스트 육성, 마케팅, 매니지먼트를 통합하는 시스템 운영해 왔는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인 원더케이, 그 굉장히 우리나라 음악들이 새로 나오면 유통되는 채널이죠. 네네. 1,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원더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병헌 씨 매니지먼트로도 유명한 BH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네. 그다음에 몬스타엑스로 유명한 뭐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더보이즈로 유명한 뭐 크래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가수, 배우, 모델, 컨텐츠 제작까지 대부분의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종합 어떻게 보면 모바일 디지털계에 CJ E&M을 만들겠다는 어떤 목표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프리미어 숏폼 콘텐츠 이 퀴비의 성적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였어요. 그렇다면 카카오 M은 어떨까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퀴비는 TV를 보는 미국 시장 때문에 미국 시장의 어떤 큰 흐름 때문이라도 좀 잘 안 됐다고 하면 네. 대한민국은 모바일에서 보는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김성수 대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바일에 대해 최적화된 컨텐츠는 퀴비와 다를 거라고 강조를 했고 네. 그리고 컨텐츠는 모바일에서 많이 소비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선 정말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소비 습관에 적합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제. 요거는 이제 아까 퀴비에서도 이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기존 아까 얘기했던 퀴비 문제처럼 좀 잘 알려진 컨텐츠의 새로운 버전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경규 씨와 어떤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 그래서 찐경규라는 채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를 그리고 이제 퀴비는 하나의 별도의 앱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마케팅을 하고 알려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는데 코비드 때문에 못했다고 약간 그런 국제적인 질병에 네. 대해서 비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M은 카카오가 있잖아요. 카카오톡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컨텐츠만 만들게 되면 컨텐츠를 보려고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5년 동안 3천억, 4천억을 투자한다는 비용을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글로벌로 봤을 때 어떻게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해외 시장에서 돈을 벌지에 대한 전략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퀴비나 카카오 M이나 좀 나중에 나올 숏폼 콘텐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OTT 서비스 시장을 열었던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나왔죠. 네.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 12%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예. 주식이 코로나 전보다 주가가 64% 정도 성장했습니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주식이 성장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넷플릭스가 이날 발표한 2분기 매출은 6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7조 정도? 7조가 좀 넘는 금액인데요. 증권가 예상에 살짝 못 미치거나 넘는 이 정도의 숫자인데 가입자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좀 줄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500만 명 정도 가입자가 증가했던 1분기에 비해서 1,000만 명 정도밖에 늘지 않았고요. 근데 예상치인 800만 명보다는 넘었으나 문제는 그 3분기 예상이 굉장히 어둡게 전망이 돼서 네.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막 1,000만 명, 1,500만 명, 1,000만 명 이러다가 3분기 가입자 예상이 250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여파로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면서 넷플릭스나 이런 서비스에 가입을 많이 하다가 3분기쯤 되면 좀 사회 정상화 되면서 이런 서비스를 좀 쓰는 게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하향치를 주고 나중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여왔던 넷플릭스라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언택트 수혜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학마라 불리우던 HBO 맥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MBC 유니버셜, 컴캐스트, 피콕 등 대학마들이라는 불리는 서비스를 이미 다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본 게임을 들어갔는데 여전히 대학마로서의 그 위치에 지금 서 있지 못하고 넷플릭스는 사실 독주하고 있다고 보여지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2주의 화제 영상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주의 화제 영상은 그 외국인 꽃신이로 국제 커플 스테파니 미초바와 빈지노. 네. 빈지노 씨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럼요. 네, 힙합계 예전에 일리네어 레코즈의 멤버였다가 최근에 이제 일리네어 레코즈가 해체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스테파니 미초바는 또 세계적인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온앤오프라는 프로그램에서 동거를 하는 네. 영상이 나오면서 사실 이 동거를 하는 영상이 방송을 타는 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성시경 씨가 이제 선진국이 됐다 그랬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원 이사였습니다.